점유자가 꼭 물어보는 단 한 가지 질문. 낙찰 후 명도, 모범 답안.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점유자 질문에 대답하는 법입니다. 명도를 여러 번 하다 보니 점유자가 수요자든 임차인이든 상관없이 낙찰받고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꼭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을 숙지한다면 명도를 위해 점유자와 첫 만남을 가질 때 훨씬 수월하게 협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명도하러 가기 전에 반복해서 보신다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낙찰받은 부동산은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이고 기존 점유자는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비는 얼마나 주실 건데요? 실제 경매 낙찰과 명도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매를 공부하게 되면 명도에 관련된 이사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매 투자자 입장이 아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점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매는 여러 절차로 인해서 꽤 긴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사이 점유자는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최대한 버티면 이사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들도 점유자 귀에 들어가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달라고 하는 점유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아닌데 왜 돈을 줍니까? 이렇게 말하면 점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도 서러운데 감정이 상해서 협조할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괜한 감정 싸움으로 번져버리면 시간만 가고 이래저래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감정상에서 남는 것도 없고 투자자는 명도 후에 부동산을 임대나 매도하는 것이 목적이니 명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사비를 달라는 점유자에게 낙찰자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종합적으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양호한 답변을 알아두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 보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선생님께 이사비를 드려야 하는 법적 책임도 의무도 없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도 저희에게 이사비를 요구하실 수 있는 어떤 이유와 근거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제 경매 명도는 명도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인도명령 제도에 의한 강제 집행을 통해 손쉽게 해결이 되도록 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제 집행을 한 경험은 있으나 점유자분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명도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낙찰받은 물건들 역시 모두 잘 합의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뒤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소유의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점유자분들께서는 그 전까지 집을 비워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때까지 집을 이사하신다면 저희도 이사비라기보다는 응원의 의미로 감사 표시는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이사비를 얼마나 줄 거냐는 점유자의 물음에 끌려가지 마시고 이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화가 더 진전이 되어서 수용 가능한 이사비를 점유자가 제시한다면 조금 과하지만 받아들인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사비를 점유자가 먼저 얘기하지 않고 질문만 계속하거나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 낙찰자가 먼저 말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낙찰자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비라는 것이 정해진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정해진 비용의 액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정도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 비용은 전용 면적에 근거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평당 4에서 5만 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선생님 집은 전용 면적이 20평이니까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꼭 드려야 되는 돈은 아니지만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이사를 해주신다면 이 정도 비용을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명도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낙찰자의 낙찰가와 점유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명도 협상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대화 예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샘플입니다. 여기서 낙찰자가 끌려가지 않고 리드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변형해서 답변을 하시면 명도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이사 비용을 점유자의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나눠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배당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말입니다. 먼저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점유자인 경우입니다. 이 점유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 도장이 찍힌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인감 증명서도 첨부해야 하죠. 이 명도 확인서는 점유자가 집을 비우고 난 후 낙찰자가 이를 확인하고 나서 주는 서류입니다. 배당받는 점유자에게는 이 명도 확인서의 용도와 발급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면 대부분 이사 비용 없이 명도가 순조롭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점유자라면 이사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명도를 위한 가장 좋은 도구인 명도 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사비는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서로에게 조그만 이익이라도 있어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물질적인 이익이나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주려 할 때 점유자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낙찰받았다고 해서 점유자에게 법적으로 당신에게 이사비를 줄 필요도 의무도 없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점유자도 감정만 상하고 협상하려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 낙찰자도 소가리를 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명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된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최후의 보루로서 강제 집행을 사용해야만 할 때도 있지만 이러면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더 쓰게 되고 감정까지 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 바에는 강제 집행 비용 정도의 이사 비용을 주고받으면서 웃으면서 서로 기분 좋게 명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심적으로 힘든 점유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점유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면 명도가 어렵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유와 원칙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점유자와 소통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